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트럼프 성탄절 이전 긴급행정명령 국가비상사태 발동할까?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행정명령과 국가비상사태의 발동에 D-Day가 미국 최대 명절인 성탄절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는 12월 12일 뉴욕주 웨스트포인트로 나라가 육군과 해군의 럭비 대회를 관람하는 날 성탄절에 미군 병사들의 외출 외박을 허락하는 문서에 사인했지만 이는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막작전의 하나였던 셈이다. 미국의 13,848호 긴급행정명령은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선거 이후 45일 이내인 2020년 12월 18일까지 대통령에게 외세의 선거 개입 실태를 조사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받아야만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 집단을 추적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최근 존 래클리프 미 국가정보국 국장의 2020 미 대선에 중국 등 외세의 개입이 확인된 중국 등 외세 선거 개입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 제출일이 2021년 1월로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미국을 훔치려는 어두운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반역자봉쇄작전, 물귀신작전, 연막작전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존 래클리프 미 국가정보국 국장의 2020 미 대선에 중국 등 외세의 개입이 확인된 중국 등 외세 선거 개입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가 12월 18일 미국 현지 시각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각 제출 시한을 넘기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미국 뉴욕의 브레이트바트 뉴스가 국가정보국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8일 이후 이제 반역자봉쇄작전인 13,848호 긴급행정명령과 함께 국가비상사태의 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존 래클리프 국가정보국 국장의 중국 등 외세 선거 개입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라는 확실한 명분을 트럼프가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과 민주당은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12월 14일 미국 현지 시각에 발표하면서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대통령 당선인으로 주장하는 조 바이든은 이제 페이지를 넘길 때다 라고 말했다. 12월 18일 이후 바이든의 말처럼 페이지를 넘기면 어떤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2020년 12월 19일에서 12월 25일의 7일간 성탄절 이전에 그 어떤 영화보다도 쫄깃쫄깃할 초대형 블록버스터 빅쇼가 벌어질 예정이다. 국가정보국 국장의 외세 선거 개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일 12-18일이 출발선 2020년 12월 14일에 2020 미대선의 주별 선거인단 투표가 행해졌다.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건,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의 7개 주 선거인단 84명은 주의회의 공화당 선거인단은 트럼프의, 주지사는 바이든에 각각 투표를 마쳤다. 바이든이 승리를 선언한 경합주 7곳의 주의회 공화당 선거인단에선 펜실베이니아주 20명, 조지아주 16명, 위스콘신주 10명, 미시건주 16명, 애리조나주주 11명, 네바다주 6명, 뉴멕시코주 5명. 선거인단 총 84명이 주지사와는 다르게 따로 트럼프를 당선인으로 표기 투표의 연방 상원과 문서 담당자에게 보낼 문서 작업을 2020년 12월 14일 현지 미국 시각에 마쳤다. 편향된 뉴스는 보도하지 않고 매우 객관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며 보도하고 있는 미국의 에포크타임즈와 내추럴뉴스가 정통한 군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트럼프
군사적 반격 준비하나 등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롭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미국이 처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의 특별 권한을 사용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권한을 사용하면 이번 2020 대선 선거 부정의 진상을 밝혀내는 한편 선거 부정에 관여하고 미국을 전복하려 한 모든 국내외 반역자의 세력을 조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은 어떤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권한을 사용할 경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계엄령을 포함해 최소 136개의 특별 권한을 부여받는다. 둘째, 선거 부정을 저지른 불법 집단의 충분한 죄증을 공포한다. 대통령이 상세하고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반란자들을 충분히 단죄할 수 있고 양당 지지자들도 진실을 알고 승복할 수 있어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제한적인 계엄령을 실시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군을 움직여 정권과 사법권 일부 또는 전부를 넘겨받을 수 있고 그림자 정부라 일컬어지는 딥스테이트의 제약에서 벗어나 선거 부정과 쿠데타의 진상을 깊이 파헤칠 수 있다. 넷째, 폭동진압법 인슈렉션 액트를 발동해 법에 따라 반란자들에게 불법 시위의 해산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이어서 군 병력을 동원해 국내에서 반란자들을 체포해 군사법정에 회부할 수 있다. 진실이 밝혀지고 국가위협 사태가 평정되면 계엄령을 해제하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회복한다. 그런데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특별 권한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에 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선거부정 반역자 반란 세력인 적을 소탕하고 선거부정 진상을 조사할 생각이 정말 있을까?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포석을 깔고 하나씩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경고와 함께 충분한 명분을 쌓아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메시지 시그널 신호가 바로 군사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다. 군사작전 시그널 1, 2018년 에만 3848호 긴급행정명령에 서명한 점, 트럼프는 외세의 미국 선거 개입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9월 12일 3848호 긴급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국내외 인사기관 기업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 미국은 이들 개인과 조직의 자산을 추적해 압류할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다. 또 이 행정명령은 국가정보국 국장이 선거 이후 4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외세의 선거 개입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투표일이 11월 3일이니 12월 18일 이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받으면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 집단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따라서 2020년 12월 18일 이 군사반격의 출발선상이 되는 셈이다. 군사작전 시그널 2, 국방장관을 대테러 전문가로 교체한 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직후 에스퍼 국방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크리스 밀러 국가대테러센터 소장을 그 자리에 앉혔다. 대테러 실전 경험이 있는 밀러는 부임 직후 특수부대의 기존 공식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트럼프에게는 내부의 반역자를 제거하고 또 필요시에 내부 반역자를 우회해서 직접 특수부대를 동원해 특수임무를 펼칠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검은 세력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고라인을 우회하게 했다. 군사작전 시그널 3 제82 공수사단이 폭풍이 오고 있다는 글을 올린 점 12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곧 큰일 빅띵즈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날인 8일 텍사스 법무장관이 핵심 경합주 4곳을 상대로 선거 절차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유명한 미국군 제82 공수사단 이 페이스북에 폭풍이 오고 있다 A storm is coming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제82 공수사단의 훈련 사진도 여러 장 첨부돼 있다. 또 그 다음 날 82 공수사단은 이곳이 용사들의 고향인 만큼 이곳은 자유의 땅으로 남을 것이다. This will remain the land of the free so long as it is the home of the brave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미국 애국가 각절 끝에 나오는 용사들의 고향과 자유의 땅이란 표현을 인용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82 공수부대가 미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수적인 군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군사작전 시그널 4 선거 부정을 쿠데타와 범죄로 규정 트럼프는 2020대 선부정을 수없이 비판했지만 부정 배후에 쿠데타 음모가 숨어있다는 의혹은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12월 10일 트럼프는 트위터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도둑맞았다. 쿠데타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고 했다. 이는 한 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을 인용한 것이지만 트럼프가 선거 부정과 쿠데타를 결부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또한 트럼프는 12월 14일 트위터의 핵심 경합주는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했다. 즉 트럼프는 부정선거의 성질을 처음에는 부정행위로 규정했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의 쿠데타 범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부정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법률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지만 쿠데타는 국가에 대한 반역과 국민에 대한 불충이다. 이렇게 죄목이 격상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할 당위성을 확보해 이들을 수사하고 체포하고 재판할 수 있다. 군사작전 시그널 5 군과 함께 싸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웨스트포인트로 간 점 지난 12월 12일 미국인들이 워싱턴 DC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도둑질을 멈춰라 라고 외쳤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는 직접 지지자들과 근거리에서 만나지 않고 헬기를 타고 집회 현장 상공을 돌고는 뉴욕주 웨스트포인트로 이동해 육군과 해군 럭비 대회를 관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 도착하자 육군과 해군 생도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트럼프는 3년 연속으로 육사와 해사 간 풋볼 경기를 관람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선 싸움이 한창인 때 웨스트포인트로 직접 날아간 것은 겉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점이다. 트럼프가 웨스트포인트에 간 것은 적 당신들이 부패한 사법부 연방수사국 중앙정보국 CIA 등을 장악했지만 이제 군은 트럼프와 함께 애국자 진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행동으로 보인 증거다. 이 또한 트럼프가 대통령 특별권한을 사용할 준비를 한 단계 더 높여 접근했음을 뜻한다. 군사작전 시그널 6 신비한 암호가 나타났고 웨스트포인트와 워싱턴 집회에 민중이 호응한 점 트럼프가 웨스트포인트로 향하던 날 은밀하게 드러낸 신비로운 메시지 하나가 상징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날 웨스트포인트의 군사학교에서 아파치 헬기 4대가 출동했는데 그중 첫 번째 헬기를 자세히 보면 동체 부분에 해골 마크가 있고 꼬리 날개에는 숫자 659가 새겨져 있다.
네티즌이 찾아낸 근거에 의하면 이 해골 마크는 트럼프의 비밀 조직 환원을 상징하는 암호다. 659는 비밀 조직이 2년 전에 게시한 659번째 게시물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이 게시물에는 자유의 여신상 아래서 미합 중국 대통령은 협박과 위협을 받아 노예가 된 선량한 이들을 해방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끝 부분에 자유의 날, 광명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전 세계가 이 총성을 들었다는 문구다. 공교롭게도 이날 워싱턴 집회 현장에서 대중들에게 연설을 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도 같은 말을 했다. 전 세계가 이 총성을 들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계획된 배치로 보인다는 점이다. 명성이 높은 리누드 변호사도 트위터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충분한 양의 물과 식량 등 물자를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이것이 군사작전 개전의 신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메시지다. 군사작전 시그널 7 연방정부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를 12월 23일 부로 전격 해임한 점, 트럼프가 연방정부 법무부 장관 겸 연방검찰총장인 윌리엄 바를 12월 23일 부로 전격 해임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프리 로젠 법무차관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다. 로젠은 미국 선거의 외세 개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13,848호 행정명령의 전문가다. 한편 리처드 도널드 법무차관보가 법무차관에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도널드는 미국군 치안판사, 영장전담판사와 연방검사 출신인데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그가 제82 공수단 전투원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는 계엄하에 진행될 군사법정에 대비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이상의 개략적인 7가지 정도의 군사작전 시그널 메시지는 트럼프가 쿠데타 반역자 집단을 봉쇄하고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특별권한을 행사해 군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몇 가지 주요 신호라 할 수 있다. 조 바이든과 민주당은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12월 14일 미국 현지 시각에 발표하면서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대통령 당선인으로 주장하는 조 바이든은 이제 페이지를 넘길 때다 라고 말했다. 12월 18일 이후 바이든의 말처럼 페이지를 넘기면 어떤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어떤 영화보다도 쫄깃쫄깃할 초대형 블록버스터 빅쇼가 벌어질 예정이다. 2020년 12월 18일에서 2021년 1월 6일 사이 2주간 기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점검해본 것뿐이다. 출처 내외뉴스통신 http://www.bnnews.co.kr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